네, 안녕하세요. 경제평론가 손성우입니다. 저희가 오늘 MBN 지하세계 지하 상가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지하 상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추억들을 하나씩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지하 상가에서 저희가 뭐 김밥도 사 먹었었고 데이트도 했었고 네. 뭐 꽃도 사고 뭐 이런 어떤 우리의 그 추억이 담겨 있는 지하 상가 타이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하 상가 저희는 오늘 이제 경제 가게로 이제 입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경제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그 순서인데요. 국제 정세와 관련한 이슈를 갖고 저희가 한번 경제적으로 오늘 제대로 풀어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 통 하면 이분 딱 꼽으시면 됩니다. 용인대 박승창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MBN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햇살이죠. 정윤조 PD도 함께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갈 텐데 저희가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지하 상가 층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못하면 한 지하 1층 정도에 머무른다고 하고 이제 좀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지하 한 4층, 5층까지 저희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시면 그 다음 저희가 타이틀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하 상가 4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있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처음 다뤄볼 주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주제예요. 최근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고 거기에 라이칭더 즉 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자가 이제 총통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진당이 이제 3연임을 해서 소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 펼쳐졌던 그 선거에서 뭐 친미 세력이 이기게 된 거죠.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정말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선거 결과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거 결과가 어쨌든 민진당이 3연임을 하는데 성공은 하긴 했지만 뭔가 끝이 개운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또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선거가 민진당이 이겼는데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때 민진당의 라이칭더랑 그 다음에 TSMC는 좀 속이 좀 걱정이 많이 될 건데 속내가 많이 복잡할 거다. TSMC면은 대만 그쵸. 반도체 회사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일단은 저는 이 라이칭더가 이겼지만 이거 좀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일단 분석부터 좀 하면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한 91만 표 차예요. 차잉원이 그러니까 할 때 전 이제 두 번 할 때 처음에 할 때가 뭐 한 300만 표 차이가 났었고 네. 두 번째 당선할 때가 한 260만 표. 이번에 91만 표 차예요. 거의 줄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민진당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입법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국회죠. 거기서 뭐 자기들이 워낙 다수니까 통과하기 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라이칭도 이겼지만 이거 보니까 지지율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진당에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이제 분산된 거죠. 국민당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제 3위 커원저. 그러니까 민중당의 이제 지지율이 엄청 올라간 거죠. 또 지지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민진 1위하고 2위하고 차이가 6.5% 차이가 났고요. 2위하고 3위 한 7%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 3위가 만약 국민당하고 민중당하고 만약에 단일화가 진짜 됐으면 이거는 보나마나한 당연히 정권을 뺏기게 되는. 뺏기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민중당의 그 세력의 확장이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봐요? 경제죠. 경제나. 네, 그러니까 이제 민중당을 지지하는 커원저, 그러니까 이 사람 개인적인 일단은 매력이 있고, 이 사람은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 일화도 많죠. 그냥 뭐 지나가다가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같이 앉아서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대만 내 여론에서 많이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柯원저 후보가 지금 민중당을 2019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엄청난 지금 성장을 해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젊은 세력들이 특히 우리가 MZ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친 거죠. 아유, 이게 어차피 대만 독립도 힘들고 어차피 우리가 탈중국하기도 힘들고 근데 계속 지금 이 우리가 민진당과 국민당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지쳤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지금은 뭐 일단은 인건비도 안 올라가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커먼저 후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만은 네덜란드병에 걸렸다. 네덜란드병이요? 네,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네,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덜란드병이 걸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 그죠. 거죠? 네덜란드 빌딩이 무슨 말이냐면 네덜란드에 반도체 유명한 회사가 어떤 회사였죠? 장비 반도체 장비 회사. 어떤 회사였죠? 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기억이 안 나지? 저기 A ASML. ASML. 네, ASML.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 경제평론가로서 이게 나오시는데. ASML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만이 너무 지금 TSMC가 너무 많은 걸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베이에서 조금만 더 가면 신주 그 사이언스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 집값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차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지금의 타이완에 있는 이 지금 경제 불평등 양극화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 TSMC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일반은 많은 일반 그 젊은이 세대한테만 지지를 받는 것들이죠. 열심히 해봐 집도 못 사고 지금 타이완 경제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탈중국도 아니고 우리 타이완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방법, 지금 현의 어려움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지금 지지를 하고 나선 거였죠. 그럼 민중당은 약간 좌파 쪽에 가까운 아니죠. 그냥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도 그러니까 그 제이크 설리번의 이야기를 선거 있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리스킹 할 분야가 있고 디커플링 할 분야가 있다. 경제협력은 디리스킹을 해야지 완전히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 끊겼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탈중국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계속 뭐 친미냐 반중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지지가 워낙 많이 섰기 때문에 그 표가 우리가 이번 선거 있기 전에 어떤 우리가 아시면 거의 박빙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5% 범위 안에서. 근데 그 표가 대부분 한 1% 정도만 라이칭단한테 갔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커원자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차가 일어난 거죠. 그럼 국민당은 왜 그럼 민중당이랑 예를 들어서 뭐 선거적인 결합을 할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갔었죠. 단일화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단일화를 원래 하려는 시도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의 민진당 정권에 지쳤다. 그래서 지금 여론의 한 60%가 단일화하면 주겠다.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이제 누가 총통이냐, 누가 부총통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안 된 것들이죠. 또 이제 커먼저 후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민중당의 입법위원을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타이완 총통 선거는 아시겠지만 지역구 선거도 있지만 많은 것도 있습니다. 113석 중에서 한 70몇 석은 지역구로 하지 많은 건 나머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52석이 국민당입니다. 민진당 라이칭도 이겼지만 정당에서 누가 많은 입법위원을 뽑았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당. 그다음에 한석 차예요. 그다음에 민진당이 51석. 예, 민주당 51석. 그다음에 민중당이 8석. 그러니까 지금 캐스팅부터 누가 지고 있어요? 민중당이 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칭도가 돼도 내가 뭘 밀어붙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한테 무기 당하는 부분에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만약에 이제 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친미 성향에 너무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이 척을 지게 된다 이런 경우 있을 경우는 입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민중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면 통과가 있고. 안 된다라는 그렇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라이칭도 입장에서는 지금 속내가 복잡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겼지만 판을 보니까 쉽지 않네. 그래서 이번에 당선 소감도 합쳐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복잡한 계산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정치도 경험이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건데 여소야대가 대만 정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집권을 했지만 여소야대를 처음 겪었기 때문에 그 집권 여당 안에서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혼란이 클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그 3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민진당이 말이죠. 지금 뭐 중국이 이제 가만히 있겠냐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만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을 확대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이 할 수 있는 뭐 무역장벽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1차적으로 나타났던 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공식적인 라인이 이제 대만 총통 선거 축하
사절단으로 이제 방문했죠. 갔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항의를 했고 음. 뭐 지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국 지금 정치인들도 대거 이제 대만으로 넘어가서 라이칭더 축하해 주기 위해서 넘어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미 하원 외교위원회 그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그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화당 매파 마이크 갤러거 의원도 대만을 좀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미국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어쨌든 그 라이칭더 이 당선자를 지지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건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중국 원칙에 반하는 미국의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반발 액션을 하겠죠. 네. 그 일단 우리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까. 일반 다른 매체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갑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이게 보도를 하다 보면 좀 여기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민진당은 친미, 국민당은 친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일단 그런 표현은 대만에서는 안 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만 왜요? 아니요. 그죠? 그거 처음 이제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대만 내에서는 친중이냐 친미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는. 물론 친미는 쓸 수는 있는데 친중이란 말을 쓰면 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당 표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허우요 후보도 친중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허우요 후보가 선거 유세할 때도 나는 친중이 아니다고 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대만어를 쓰거든요. 중국어를 안 쓰고 자꾸 이제 이 대만 본토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읽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이 친중에 대한 메시지는 결국 필패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좀 지향한다. 그 핵심이 뭐냐면 탈중국이냐 아니냐. 요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중국이 어떻게 지금 질문하신 게 어떻게 지금 나올 것이냐 그럼 그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낸시 펠로시 당시 이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했었고 그 뒤에 이제 중국이 이제 무력 시위를 벌인 게 일단 그때 군사소통 채널이 끊어졌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복원하려고 사실 몇 년이 걸린 거고 작년 뭐 사실 최근에 와서 이제 복원이 그렇죠. 11월 된 달에 거니까. 에이펙 정상들. 또 만약에 이런 미국 정치인들의 어떤 대만 방문이라든지 혹은 뭐 라이칭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어렵게 복원된 그 미중 군사 채널이 또 뭐 끊어지거나 다시 한번 미중 관계가 확실히 또 냉각으로 또 돌아설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하게 근데 되는 거죠. 이미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양면 작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자 말자 바이든 이야기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우리는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리고 나서 아까 비공식 대표단이 왔죠. 네. 그럼 그 사람들 그 무슨 일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목적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자극하지 마라. 중국을 자극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 대선 선거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네. 11월까지는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해 갔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미국은 미국의 또 속내가 있겠죠. 무기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대만 내에도 어떤 정서가 있냐면 미국도 못 믿겠다. 그런데 중국은 더 못 믿겠다. 더 못 믿겠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하고 해야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과 가는 게 그렇죠.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완전히 믿느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미국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과의 어쨌든 협상과 딜을 하려고 하고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도 그것을 자기의 그런 존재적 가치를 이용해서 미국과 딜을 하는 거죠. 야, 너가 내가 필요하잖아, 지금. 중국이 태평양을 안 나오기 위해서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내가 필요하잖아. 지금 대만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에이스 포커 역할을 하고 우리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왜 그럽니까? 대만이 있어야지만 중국이 못 나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워워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 취임 5월 20일까지는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여론전, 심리전, 또 심하면 법률전, 뭐 경제적인 제재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하진 않을 겁니다. 왜? 너무 자극적으로 하면 이 대만 내의 반중 여론이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번 보니까 야 할만하거든. 야 보니까 민중당, 국민당 표가 그렇게 적지 않거든. 옛날보다 훨씬 차이가 얼마 되지 않거든. 너무 자극해서 반중이 더 심하면 예전에 왜 졌습니까? 2020년대 차잉원이 그다음에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홍콩의 노란 혁명,
그다음에 민주화 시 다 그것 때문에 표가 다 민진당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할 만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이제 4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자극적으로 하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쓸 거란 이야기야.